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새 차 1호 EV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는 화요일 밤에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첫 주말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자면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관은 이제 앞에 그릴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전면 그릴에는 이렇게 밥 먹는 주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만 빼면은 완속 충전, 아래까지 같이 빼면은 DC 콤보 방식의 급속 충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는 닫아 놓고 닫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차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엉덩이 쪽에 있습니다, 차에. 하지만 전기차는 이게 앞쪽에 입에, 그릴을 보통 입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입에 밥을 먹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더 사람다운 차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별 이상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번호판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지만 파란색, 왼쪽에는 전기 플러그 표시와 대한민국 차량이라는 표시가 함께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차의 약어, 일렉트릭 비이클, EV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측면은 일반 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니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닥이 아직 비닐을 안 뗐네요. 뒤에 오게 되면은 지금 아침 이슬도 맞고 해서 좀 차가 지저분한데요, 어쨌든 뒤에 오게 되면은 이제 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저 아래쪽에 이쪽에 파란색으로 전기차 친환경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번호판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볼트 체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하는 이 위치는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뚫어서 봉인을 하게 되고, 반대쪽에는 없습니다. 앞에 번호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번호판을 다시 보시면은 없죠, 볼트가. 볼트 체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한 전기차 전용,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는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전기차 수소차 전용 번호판 가드를 장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번호판을 장착해야 됩니다. 외관은 이 정도로 하고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센터 패시아는 보통의 차들처럼 생겼습니다. 보통의 현대차, 기아차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왼쪽 오른쪽에 다이얼이 있고 가운데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반 차에는 없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팅 버튼은 히터를 켜는 버튼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따로 키지 않고 엔진 열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히터는 따로 버튼이 없이 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는 뜨거워지질 않기 때문에, 물론 열은 받지만 엔진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팅하는 히터를 켜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서 이 EV 버튼은 이제 시동을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일반 차량 똑같이 나오고 유보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LTE 연결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EV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창에서 현재 배터리 정보, 그리고 급속 충전은 얼만큼 설정했는지, 완속 충전은 100%까지, 그리고 가까운 충전소, 예약 충전 관리, 이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차에는 없는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검색이 있습니다. 이제 유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해서 현재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어디 있고, 그 충전소가 누가 충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서 계기판으로 오겠습니다. 계기판에는 기본적으로 연비 정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에 대부분 다 있는 기능이죠.
보통 차에 다 있는 기능인데, 이런 운전 모드, 경제운전 95%, 보통운전 5%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까지 나오네요.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서 지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충전을 하고 있는지 나오고, 왼쪽 계기판에서 파워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다 라는 표기가 뜨고, 차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회생제동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한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주행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변속기가 없는 대신 조그 셔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열선과 통풍 시트,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차 감지 센서, 전방과 후방에 감지 센서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석에서 눌러주라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보조석의 열선과 쿨링. 컵홀더가 상당히 큽니다. 컵홀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접게 되어 있습니다. 접게 되면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넣어봤는데 1.5L 페트병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우유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컵을 사용할 때는, 컵이나 음료수병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차는 블루 컬러 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도어에 이렇게 푸른색 가드가 있고요. 시트에도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통풍구 쪽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은 안쪽에는 USB 충전 단자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블루 컬러 팩을 적용했기 때문에 파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렁크로 왔습니다. 트렁크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사용해서 뒤에를 닫아놨고요. 제가 러기지 스크린을 열게 되면은 차에 지저분해서 다른 것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 일반 니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요 높이가 낮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시크릿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6대4 폴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을 해서 최대 적재 공간이 상당히 동급 차종 중에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나보다도 넓고, 그리고 볼트보다는 당연히 넓고요. 소형 SUV급에서 티볼리나 코나, 스토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루프를 제외한 풀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220V 충전기를 같이 받았는데요. 이곳에는 220V 전원 단자가 있고, 앞에는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전기가 다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잘 안 쓰는 게 좋겠죠. 뭐 이왕 옵션을 선택했으니까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공간에는 음료수 페트병을 하나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뒤에 공간은 앞좌석에는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넓이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릎 공간의 여유가, 제가 키가 181인데 주먹 하나 정도 남는 공간입니다. 요 옆에는 뒤로 와 있는 이유가 이제 승하차 보조를 위해서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급 차종에는 잘 없는 암레스트까지 있습니다. 2열 중앙 암레스트가 있어서 4명이 탈 때 혹은 3명이 탈 때는 암레스트를 하면 팔걸이처럼 사용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다른 전기차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전기차에는 연비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이 차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조사는 미쉐린이고요.
프라이머시 맥스 4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는 215에 55, R17,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보다는 이제 마일리지 중심의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보시면은 상당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새 차 니로 EV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주행편을 언제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행편에서 주행과 운전을 하면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기타 등등 사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